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안동델리의 조충렬님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선거 수사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현안 그런 과제들, 진행 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짝 좀 땡겨 앉으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이번에 큰 무슨 회의가 열리신다고요? 아, 네. 오는 그 8월 25일 날 그 하얏트 호텔에서요.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의 보수주의 연합과 한국의 보수주의 연합이 공동으로 한미 공동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미국은 보수주의 연합이 아주 힘이 센데, 예, 그렇습니다. 돈도 많고. 네. 그런데 어떻게 몇 시간 정도가 열립니까? 그 구성은 1부, 2부로 했어요. 1부, 2부로 해서 시작이 8시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되고 12시 30분까지 이제 그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참석자들한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일반인들도 부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정부에서 100명으로 아마 그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 명칭이 KCPEC입니까? 예, K10. KCPEC 정식 명칭은 한국 보수주의 정치행동 회의. 정치행동 회의.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그게 며칠이라고요? 25일 날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시작하는 시간이 그 등록이 8시부터 8시 8시 30분까지 등록을 12시? 하고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일종의 컨퍼런스 콜처럼 컨퍼런스. 그렇게 하겠네요. 이게 원래는 그 같이 모여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서로가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그럼 이제 1부, 2부로 하면 그 주요한 그런 주제라든 테마 같은 건 어떻습니까? 네, 여기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자세히는 그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예, 그렇지만 이 큰 주제는 이제 한국의 지난 그 4.15 총선에 대한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쪽에서는 연사나든지 그런 분들을 성함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네,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민경욱 그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박성현 그 서울대 명예교수 통계학 회장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김형철 그 대수장 그 공동 대표. 예. 그리고 그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예. 어유 쟁쟁하시네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님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합니다. 참석하시고. 그다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어떤 분들이 나오시죠? 네. 잠깐만요. 미국에서는 그 맥파랜드라고요. PPT 화면을 띄웠습니다. 띄웠네. PPT 화면. 네. PPT 화면 띄웠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예. 박영하 교수님, 박성현 교수님, 민경욱 의원님, 전 의원이죠. 그다음에 박성현, 저 맹모 하시는 분 아시죠? 백모. 예. 백모 하시고, 다 쟁쟁하신 분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석동현 저 변호사님 나오셨고, 김형철 장군님 오셨고, 주호영?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분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구나. 그다음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이제 제가 패널들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로 이제 하면은 맥파랜드 국가안보 부보좌관. 가장 위에 왼쪽에 계신 분입니까? 오른쪽. 오른쪽. 네, 맥파랜드. 네. 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 예. 이름을. 그다음에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주의 연합 사무총장님. 이제 왼쪽에 두 번째 분.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미국의 패널로 프레드 플레이처 전 국가안보 보좌관 참모장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이제 고든창 변호사께서 이제 패널로 고든창 변호사 참석하시구나. 네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구나. 여기 또 타라오 박사님도 아, 계시네요. 타라오 박사도 참가하시네요. 어디 계시죠? 왼쪽 밑에. 아, 타라오 박사님 계시고. 타라오 박사님이 아주 초창기부터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애니 첸 회장님이십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예. 저기 노재봉 그 총리님 옆에 있죠. 네. 타라오 박사님 옆에. 예. 요 정도까지. 예. 그러시구나. 예. 근데 여기 그린 전 님이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가 물음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오늘 또 방송에서 세게 한번 때렸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주호영 사쿠라 발언 이래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예. 아니 100일 취임 기념으로 해가지고 뭐 176석이 민의를 반영한 것이며 우리는 그걸 뭐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사쿠라라는 이야기를 잘 모를 겁니다. 사쿠라.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가짜 발언이라는 예, 것이죠. 예, 예, 사쿠라 정당 네, 이런 네, 이야기였으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 양준현님이 이야기했네.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제가 안 믿거든요. 이렇게 놓으신 분도 계시고. 어떻든 또 양준현은 주호영님은 뭐뭐 아니요? 뭐 이런 식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제 보수주의 그런 진영의 대표 농객들하고 네. 또 한국의 대표 농객들 와가지고 네. 벌써 이 재밌겠네요. 이 박성현 교수님도 나오시고 또 박영하 교수님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4.15 총선의 통계적 결과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측에서 이제 발표가 있고요. 예. 발표가 있고 그 미국에서는 이제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해서 뭐 이런저런 한국의 선거 제도 그리고 그 한국에 있었던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그 전자개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왜 그런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아마 생방송이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죠. 그러면 유튜브 방송도 우리도 나가도 되겠네요. 예, 예. 아마 초청되어 있을 겁니다. 공병호 TV. 예. 4월 8월 20월 한번 나가야겠네요. 나가가지고 방송을 좀. 제가 어제 초청 제가 그냥 올려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도 뭐 아주 쟁쟁한 농객들이 와서 굉장히 흥미롭겠는데 이게 네, 그 자체가 아주 대단하겠네요. 지금 제가 그 패널로 참가하니까 그 주된 논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자 투표로 이루어진 이렇게 그 조작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그 정말 우리가 직접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거는 그렇게 직접 찍지만 다 나머지들은 전부 이제 전자기기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벌어진 선거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문제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QR 코드가 사용됐고 이 QR 코드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쓸 수 없는 불법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지금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뭐 어쨌든 판결이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유가 되는데 그 판결도 지금 사실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 부분도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관리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쟁 대상입니다.
판결이 작년 19년도에 났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든 오랫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오신 분들은 이 숫자 기계를 통한 숫자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은 그래서 그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자투표 하는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증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검증의 절차도 있고 뭐 거기에는 의무 규정으로 몇 퍼센트 차가 근접했을 때는 의무 사항으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게 제가 볼 때는 역시 선진국하고 차이가 나고 나는 것이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선거를 오디트한다는 것, 네네. 검증한다는 것이 아주 선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게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만 나더라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비적으로. 중요한 것 근데 같은데.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게 요즘 같은 시절에 그죠? 요즘 같은 시절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우리가 기존까지 믿었는데 이렇게 이번 4.15 총선 같이 이렇게 의혹투성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해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이게 AWEB이라는 그 선거 기간 협의회가 나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개발도상국에 뭐 우리 선진 그 선거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그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가 수출한 업체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콩고, 그죠? 이라크, 볼리비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수출해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2년이나 선거가 미루어져서 이제 대통령이 한두 달 전에 선출됐습니다. 선출됐고 콩고 같은 경우 화재가 막 그 시민들이 흥분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불까지 지르고 거기에 또 그 콩고 국민들이 그 A외에 직접 찾아와서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그 당시 사무총장이 김대연 김대연 예.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 또 다시 거기서 이 수출입하는 단계에서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와 A외 관계자들의 이 유착 관계, 그죠? 납품하면서 이제 돈을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걸로 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이라크가 그랬고 볼리비아도 마찬가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분이 어떻게 양심 고백하는 자가 없을까요?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한국 사회가 그런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 주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 주제가 저기 네, 순서가요. 유데일리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뉴델리에서 이제 5월 기사인데요. 그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충격 보고서 QR 코드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그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 내용 좀 올려 보시죠. 올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 보여요. 확대를 좀. 네, 우리 박사님께서 읽으실래요? 예. 네, 한번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 보시죠. 네. 예, 내가 네, 좀 그거 잘 안 보이니까. 네. 미국 동아시아 연구센터가 우리나라의 지난 4.15 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기술을 활용한 선거 부정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ARC 설립자인 타라오 박사는 지난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타라오 QR코드, LG U+ 통신망 등 외부와 연결 가능성. 보고서는 먼저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부정행위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자적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디지털 조작에는 기획자, 프로그래머, 중간자만 있으면 된다며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되므로 부정을 은폐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에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 LG U+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적 시나리오라는 단서를 달아 선거 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중국 등 외부의 서버와 연결되고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 서버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중앙 서버는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기 보면 이제 통신이 가능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한국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통신 장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거의 뭐 그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선 랜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그렇게 제가 취재를 하는데 선관위도 그렇고요, LG 전자 그리고 한틀 시스템 이렇게 관계 당사자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예. 어디도 확실하게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해명이나 설명을 못한다 이야기죠. 그게 바로 자신들이 당당하고 하면 국가기관이나 뭐 LG전자나 한틀시스템도 우수한 기술들 아닙니까 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맞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의혹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 되죠. 이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조슈아님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봐왔으니까 네. 이제 완전히 지금 들어오신 분이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걸로 아마 가정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나온 내용을 외부 통신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생 가능했을 법한 그런 시나리오를 몇 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러면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그래서 일단 전자적 네. 조작이라. 네, 일단 처음에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타라오 박사하고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대규모 조작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규모의 인력이 함께 가담했다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라오 박사 이야기처럼 기획자, 프로그래머, 중간자만 있으면 되는 이 소규모의 전자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이라고 해킹에 의한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초기에 네, 초기에는 굉장히 디지털 조작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뭐 디지털 조작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이 상당히 적당히 섞어서 지금 조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전에 결국은 부정선거를 그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전자적인 조작이라든지 어떤 조정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여투표소 같은 그 사전 부여 개표소에 이제 뭐 물론 특종을 내주셨지만 중앙일보 특종이었었죠. 네, 중앙일보 김방경 기자. 네네 특종이었지만 그 개표기에 아주 이상한 현상들도 제가 뭐 유추했었던 전자개표기의 조작 그 증상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전자적인 부분의 조작은 분명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많은 분석을 또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제보도 해주시고 조사를 해봤는데 투표를 이제 사전에 특정 정당의 투표를 대규모로 넣었다는 것을 또 이제 통계적으로 또 분석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조된 네. 투표 용지를 투입했다는 이야기죠.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인쇄가 되어서 QR 코드조차도 이제 엉성하게 대충 넣었는지 아니면 그 QR 코드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이제 그 투표지 사전 투표 발급기를 이용해서
계속 이용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조충렬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QR 코드가 위조가 되고 또 안에 투표관리관 도장도 위조가 될 수가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이제 증거들과 데이터들이 좀 다 수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다만 이제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실물 증거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빳빳한 거라든지 봉인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뭐 도장 관리 부분 너무 많은 이제 뭐 목격과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칫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작은 무수한 증거들은 결국 이제 대규모의 조작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작은 증거들이다. 증거들의 집합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규모의 전산 조작을 동반한 대규모의 표의 추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최태림 씨가 네네. 이제 한 100일 정도 추적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런 이제 지역구가 있고 그 밑에 동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소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동 단위까지 분석을 하신 걸 보여줬는데 네네. 그러니까 골고루 한 게 아니고 10개 동이 있으면은 왕창. 그냥 10개 동 중에서 한 2개만 선택해 가지고 너무나 특이한 것은 다 2배를 했더구먼요. 네, 예. 저도 방송을 봤는데. 예. 그러니까 참 그 집요하게 추적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다. 예. 네, 네. 전체 동을 하려면 품이 좀 많이 들지만 한 2개만 딱 선택해 가지고 그걸 보셨던 모양이죠. 네, 네, 네. 조슈아 님도 그거 보셨죠? 네, 제가 그것 보고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다 하기에는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그 관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많이 의견을 들어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부정선거가 정말 있는 것 같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능력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이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바로 그 방송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그래요.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아. 네, 제가 좀 보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진행하시면 이제 좀 부정선거가 밝혀진다면 진짜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의 그럼요. 예, 참여를 통해서 뭐 쓰레기장 뭐 뒤진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집단지성의 승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집단지성의 승리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소수의 그래도 오늘 사전선거 방송 보시는 분도 전번에 출판인 최태림 씨의 그런 분석을 못 보셨으면은 공병호 TV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림 씨도 처음부터 이런 문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공병호 TV를 보고 아 저건 좀 이상하다 생각해 가지고 한 100일 정도 파고들었으니까 오히려 처음에 전혀 그런 데 대한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동 레벨에서도 전부를 다 조작하지 않고 한 2군데만 조작을 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2군데 정도 하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뭐. 2군데 하는 것은 이제 조작도 있지만 표를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자통합익명부란 것이 엄청 중요한데 이제 준비됐습니까? 아, 네네. 예. 네, 뭐 이게 좀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3,400개의 지역구입니다. 예, 그 지역구 동단위, 동면단위 지역구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그 강릉시의 홍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이게 조작이 안 된 부분이고 여기 위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같은 지역구인데요. 큰 차이가 같은 나오네. 지역구인데 이 동에서는 지금 예, 천호 제3동 17%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놓고 보면 그 24. 통합당 민주당 차이가 24%입니다. 아. 예, 그 당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동 위주로만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빼기 당일 투표에 네, 그렇죠. 그거를 동 단위로 보면은 전체를 조작한 게 아니고 네. 특정 부분만 해가지고 조작하니까 20, 30% 정도 차이가 나고 네. 나머지는 그냥 거의 조금 차이가 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최태림 씨의 이야기대로
뭐 보자면 그러니까 뭐 선관위 발표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하는 부분인데 최태름 씨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그 자세히 뜯어보면은 동단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볼 것은 예상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최태름 씨가. 네. 예. 근데 진짜로 보니까 동단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정부 말씀대로 정부 얘기대로 이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동별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기 250개 그 지역구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전남이나 광주 빼고 네. 다 비슷비슷한데 동해에서 보면은 천차만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거 보세요. 여기도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도요. 좀 자세히 하나만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예,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도 예. 그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지금 수치가 3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2.뭐 요걸 먼저 볼게요. 3.75가 있고 3.53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일에 비해서 사전 투표가 이만큼 높고 낮다. 이걸 이제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이 정도면은 뭐 오차 보면 무시해도 됐다. 괜찮아요. 예, 괜찮지만 조금만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같은 거제시인데 다 이제 지금 10%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에서 네. 동 단위까지 내려가면은 네. 천차만별이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동은 조작을 하지 않았고 네. 일부 종에 대해서는 왕창 조작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 빼기 당일 투표가 거의 뭐 25%, 30%까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저기 그 지역들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서울 지역 이런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도 봐도요. 여기 경북 경산만 봐도 예. 양 그 정당 간의 차이가 27%, 20몇 퍼센트 이렇게 엄청난 조작이 나오는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황남동, 황호동, 보덕동 요런 지역에서는 조작이 없어요. 거의. 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근데 뭐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250개 지역구에서는 한결같이 비슷한 그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목표 퍼센테이지를 놓고 동에 있는 이제 그 사전 투표를 그 투표를 또 추가하는 식으로 조작을 했는데 모든 동에 일률적으로 정확한 퍼센트로 넣기는 무리가 있으니 몇 개 동에 적절하게 전체 표에는 플러스 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수치에 맞게끔 몇 개 동만 이제 많이 넣었다 이런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내일이나 모레 좀 다 하지 말고 네네. 거제시만 뽑아가지고 거제시는 아닌 뭐만 뽑아가지고 아니 지금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 아니 그 전국 공통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좋은 방법이 네. 한 2개 지역구만 선택해 가지고 네. 동 단위를 조슈아님이 네. 별도로 네네. 그렇게 해서 또 방송을 한번 해주면은 네. 그러면 최태림 씨의 분석 방법을 훨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지금 방송 주제를 하나 드린 거죠. 꼭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A 지역구, B 지역구 한 3개 정도만 방송해 주면은 네. 그럼 또 하나의 큰 또 영역을 개척하는 거죠. 네. 조금 심하다 싶은 지역으로 그렇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딱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지역구에는 모두 17개의 동이 있는데 네. 17개 동 가운데서 5개만 이렇게 무진장 조작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평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뭐냐고.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까 마지막 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시죠. 검찰 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셔야 된다 말씀하셨죠. 아까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또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상한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뭐죠? 이상한 에비던스?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뭐 빳빳한 종이 있죠. 그다음에 투표 원래는 투표함에다가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피가 커 가지고 삼립방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삼립방 안에 또 이 구멍이 또 나 있죠.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있고 봉인을 했는데 이 봉인의 그 개념을 이해를 못했나 봐요. 예? 엉터리 그런 것들 이런 그 이상한 그 일들이 많이 이렇게 전국에서 드러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도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에서 지금 증거 채택 보전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인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국민들에게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시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또 보니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또 유임한다면서요. 네, 뭐 로비까지 하고 있다고. 권순일. 예,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그분은 제가 별도로 이분이 취임하시고 예. 이 취임을 2017년 5구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예. 이분이 당선되고 바로 2017년 12월 28일에 2018년 신년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신년사 이게 보도 자료여가지고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이거 보여주면 좋은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죠. 그거? 근데 이거 보면은 예. 이런 얘기가 딱 뭐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신년사지 않습니까? 예, 신년사. 그러면 2017년도에 부임하지 않습니까? 예, 부임했습니다.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 신년사를 썼는데요. 참 이게 제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찾아낸 게 좀 우연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찾더라도. 예.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권순일 위원장께서요.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되시고 선출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그때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죠. 2018년 6월 달에요. 예. 근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료 여기 있는데요. 몇 페이지죠? 있으니까? 예, 3페이지. 3페이지. 예. 같이 보시죠. 예. 예. 이 참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 3페이지. 네. 밑으로 좀 내려보시죠. 네. 뭐 다른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고요. 네. 더 밑으로 내려보시죠. 3페이지. 3페이지. 맨 아래쪽에 맨 아래쪽. 맨 아래쪽. 조금 17년이 다른 것 같은데. 17년 거로요? 예, 17년 신년사인데요. 네. 좀 찾아보시고요. 네, 일단 먼저 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17년 예. 겁니다. 민주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민주 민주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각종 이거 17년 12월. 민주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각종 사회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 과학 기술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도록 선도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찾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네요. 이거는 예. 예. 저는 뭐 뭔가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선거인지 모르겠지만 네. XX 선거를. 저는 여기에 제가 이것에 주목하게 된 것은요. 2017년 5구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이런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도 사실 이전까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몰랐습니다. 예, 몰랐고 선거는 설마? 선거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았어, 우리가 표 찍고 이제 뭐 다 개표를 잘 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5구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였고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당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제가 들었죠. 거기서 끝이 나고 나서 그때는 이런 거였습니다. 투표 용지에 여백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투표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죠? 투표지 촬영 금지를 하게 되면은 그 처벌이 엄합니다. 벌금 또는 그 징역을 살아야 돼요. 징역. 예. 그 벌금 또 2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징역 5년, 뭐 2년 이상이고 아무튼 징역형 대단하네. 엄벌이에요. 근데 이 그런 그 투표지 촬영 금지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네? 이 투표지 촬영 금지를 한 이유가 그렇게 네. 엄벌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근데 잠깐만요. 네. 그 투표 용지하고 투표지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투표 용지는 그 아직 그 기표가 하지 않은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받은 다음에 투표 용지는 찍기 전에 그건 투표 용지라고 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내가 어떤 후보를 찍을 건지가 결정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투표지라고 투표지. 하죠. 네, 네. 네, 지금 얘기하신 건 투표지 말씀하시는 네, 투표지죠. 아, 그러니까 네. 찍힌 거, 찍힌 거. 네. 예. 기표가 된 상태. 그것을 이제 투표지라고 하는데 투표지를 촬영하면은 벌금을 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를 통해서 해보니까 저는 처음에 의심하지 않고 이제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영상을 그 취재를 하면서 찍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지 촬영 금지를 그 투표소 내에 막 뭐라 그래요? 막 그 빽빽하게 붙여놨어. 예, 막 뭐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못하게끔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투표지도 일반인들은 투표지 투표용지를 몰라요, 잘. 아마 그때 그 기자들도 모르죠. 그 당시 이제 방송하는 거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기사를 보시면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투표지 촬영 금지를 그렇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사실 투표지든 투표용지든 다 그 촬영을 못하게 한 거예요. 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아마 이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 던지신 거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했죠? 아니 그렇게 지금 투표지나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시킨 중요한 이유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투표지를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28일에 선거 이과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근거를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017년 그렇죠. 나는 그런 거 네, 투표용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없죠. 찍지를 못해요. 그 교육은 철저하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찍지 못하라고 한 거는 그런 종류의 부정한 행위가 증거로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례로 투표용지를 찍은 19세 된 그러니까 만으로 20세인데 이제 투표하러 가서 투표용지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기소가 됐어요. 거기가 경기도 지금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데요. 경기도 어느 고양시인가? 지방법원인데 그게 이제 기소까지 됐는데 거기 판결에서 이제 투표지와 투표지를 그 판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찍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죠. 투표용지는 투표지만 투표지 촬영 이렇게 해서 투표지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해버린 거. 예, 무죄다. 예, 이런 사례가. 투표용지를 찍은 것은 무죄고 예. 투표지를 찍은 것은 유죄다. 예, 그렇죠. 여기 지금 한 분이 물었거든요. 예. 투표용지 촬영하면 됩니까? 하겠지만 말씀한 투표용지 자체를 여기서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유권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선관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투표지 촬영 금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촬영을 하게끔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투표지는 예, 절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투표지만 안 된다. 예.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홍 씨, 그죠? 김재홍 자유의 창. 예, 그분. 그리고 또 그분 말고 거제도에서 투표용 그때 2017년도에 그 투표상에다가 투표지를 이게 부었더니 뭡니까
바다한 용지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질문한 건 맞습니까? 투표 용지는 촬영해도 된다는 정보를 알렸어야 하는데 네네. 마치 투표 용지도 촬영하면 안 된 것처럼 금지시켰음. 네. KS 린님 맞는 이야기죠. 맞는 얘기고요. 여기 덧붙일게요. 예. 덧붙이면은 제가 은평구를 이제 이것은 시군 이게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불광 이동 사무소를 취재하러 갔어요. 가서 제가 거기 가면 이제 투표 관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관리관이 있고 당일날은 투표 관리관이라고 합니다. 사무원에게 거기 아까 말씀대로 투표지 촬영 금지를 막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무원에게 제가 기자 그때 그 프레스를 차고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무원에게 사전 투표지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투표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원이 하는 얘기가 땅지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탑 투표하는 지역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아니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예. 투표하는 진짜, 장소를 예. 투표지라고 한다. 예. 종이 지자거든요, 그게요. 근데 땅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그 사전 투표 관리관을 또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또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물어봤더니 똑같은 대답을 해요. 투표 관리관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제기했죠.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예. 참 이런 일이 그런데 있었습니다. 이게 참 2020년이고 참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참 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지금 이번 그 2020년 4월 15일 총선도 그렇지만 과거를 이렇게 제가 5구 대선도 그렇고 2018년 6월 18일 지방선거였나요? 그 선거도 그렇고 보면 정말 선관위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하게끔 뒷문을 활짝 열어 놓는 건데 전부 해제 장치를 그죠? 네. 그 공직선거법 이하 규칙 규정을 막 함부로 바꾼다든지 아까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그렇게 뭐 가름할 수 있다 프린트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QR코드 사용 금지잖아요. 막대 모양 그래프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니 그걸 꼭 추가하셔야죠. 대법원 판결까지. 예 대법원의 판결, 그 지난 문재인 대선에서의 그 사전 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 도장을 꼭 본인이 직접 찍으라고 명시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명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도 문제가 없다. 프린트를 해도 그렇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네. 이것은 진짜 대법관의 자질이 진짜 의심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QR코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4명이죠. 4명이 이제 내리는데 그 대법관들은 헌법과 규정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 그죠?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대대손손 아마 참 짐을 질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시아님 뭐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죠? 네네 아니요 아까 그 부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신년사를 찾았거든요. 예. 찾았습니까? 찾았는데 전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잠깐만요. 제가요 이게 왜 이 신년사를 다른 분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게 지금 신년사가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보도 자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도 자료면 이제 방송국 같은데 뭐 일간지 이런데 보내서 활용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체킹을 할 수 없나요? 이 부분이죠. 그 부분만. 온라인 투표 시스템. 네네네. 네. 그러니 예. 네. 그 위에부터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까지 네. 해주실래요? 네. 여기서부터요? 아니요, 그 밑, 네. 그 문단.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죠. 네, 예, 그렇죠. 네. 그것만 강조하면 그렇습니다. 네. 과학 기술의 성과를 네. 적극 활용하여.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게 된 게 이제 5구 대선, 2017년 5구 대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게 홈페이지에서 본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종이로 출력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권순일 씨가 1959년생이고 논산 출신이고 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또 2014년 대법관이 됐으니 굉장히 출세가 빨랐던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고 어떻든 위원장이 뭐 최고 자리잖아요. 네, 네. 그 밑에 이제 사무총장이 조혜주 씨가 계시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분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임을 하겠다. 유임한 선례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18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었는데 대법관을 그만두게 되면 이분이 이제 권순일 씨가 이번에 9월 14일 날 대법관직이 끝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대법관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번. 야, 정말 참.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걸 놀랐어요. 보고 제가 권순일 그 위원장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평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법원에서요. 평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대선 때 보면은 금품 선거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미래통합당한테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규정을요. 공직선거법을. 근데 그 미래통합당이나 지금 여당의 그 참 편파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그런 여러 판결을 사례로. 언제부터 냈던가요? 네? 그런 판결을. 그런 판결이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을 불리하게 내고 하는 거가. 지금 판결이 아니고요. 판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선거 5구 대선 이번 때 선. 선거 기간 중에 예. 여러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같은 경우에 지금 경찰로서 경찰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겁니다. 어떻든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상당히 나가 볼 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 바로 전에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푼 거에 대해서도 네네.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의 정영기 칼럼니스트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6시에 제가 내보낸 영상도 권순일 이 씨를 유임시킨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임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재명 판결에서도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재명 판결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게 왜 심각한 건지 예, 예. 왜 충격을 받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좀 좀 해드려야 될 해주시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게 활용을 하겠다 이 부분인 건데요. 이게 2017년인 거잖아요. 2018년에 신년을 맞이하는 예. 신년사인 것 같은데 이게 2년 전이고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 유명한 그 프로듀스 101 그 온라인 투표 조작 사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떠들썩했죠. 프로듀스 101이 상당히 그 시청률도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그 한 회만 조작된 게 아니라 뭐 이번 회, 저번 회 여러 번 조작이 됐다는 지금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미 그렇게 확정이 돼서 다 기사화됐는데, 재판받았죠. 네, 재판이 나왔죠. 네네. 근데 이것을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을 제공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그 이 시스템을 제공해서 이것을 통해서 각자가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가수가 좋아. 나는 이 가수가 좋다 해서 1번, 2번을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네네. 누르면 그 결과가 바로 집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온라인 선거 시스템입니다. 투표 시스템. 네네. 이건데 이제 이걸 앞으로 적극 좀 활용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정말 또 공약 실행률은 이행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 위원장이. 예, 그래서 이게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가 하셨네 보도를 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프로듀스 이 순위 조작에 선관위의 K 보팅 뭐 시스템이 사용됐다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요. 아.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선관위 이때도 이제 어떤 그 조작이 있어서 어떻게 이 조작을 찾아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엑셀로 데이터를 봤더니 유사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번 부정선거에 있어서 사전 투표에서만이 어떤 민주당과 통합당의 일괄적인 조작 수치가 나왔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프로듀스 101 때 저는 이제 그 음악 프로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 음악 프로의 조작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그 부정을 찾아냈는데 특별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조작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은 그 데이터 속에 모든 증거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앞으로 단계별로 발전을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투표한 이것을 이제 그 누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하는 데만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의혹을 가지는 데는 이걸 가지고 이제 통신망을 이용해서 또 많은 부분이 조작이 됐다 이런 부분을 가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투표장에 가서 번호를 누르게 됩니다. 1번 후보 누구, 2번 후보 누구 이렇게 되면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누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 이건 네네. 이제 그 개표만 전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자체가 완전 전자로 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스마트폰으로 일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될 거예요. 그게 프로듀스 1010이 네, 그게 명칭이 프로듀스 101, 515라고 하기도 하고요. 10 예. 예. 그런데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잠시만. 그런 이제 의혹이 있다는 그런 기사들인데 기사가 많이 근데 왜 나왔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 하니까 네네. 황교안 씨가 당 대표가 될 때, 네네. 황교안 씨가 당 대표가 될 때 전체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했거든요. 네, 저도 했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했는 거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다가. 네. 근데 중앙선관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때 그 당시 그 고양시에서 최종 그 투표를 직접 그러니까 퍼센트를 세 군데로 나눈 것 같아요. 책임 당원, 그다음에 그 방금 말씀 책임 당원들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때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일부 하고. 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킨텍스 고양시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직접 선거한 것을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개표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개표를. 근데 물론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건 넘어가고. 근데 개표할 때 개표 참관인을 우리가 그 당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가서 개표를 관리하게끔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애 했죠. 후보 쪽에서도.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죠. 갑자기 바뀌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그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초청했던 윤 박사님, 나이가 많이 드신 윤 박사님 오셔가지고 강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 당시에 육사 상당히 출신, 육사 출신 분이 상당히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뭐 그러면은 다 서로가 다 잘 아는 사이가 아니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사실 김진태 후보가 그 당시 굉장히 그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상승세에 있었고
김진태 의원 후보의 팬들이 상당수 됐습니다. 그 당시 황교안 총리보다는 김진태 후보가 유리했죠. 예, 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으로 봤어요 또. 예, 그런데 그 개표를 그래서 개표할 때 갑자기 그렇게 변경을 하니까 우리 그 아마 김진태 후보 측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때 제가 취재했기 때문에 압니다.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때 아마 그 당시 책임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박관용 예.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결정으로 선관위를 개표 참관으로.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그때부터도 벌써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당시 이제 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김진태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네. 예. 그 전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관 개표인을 그러니까 참관인은 우리 쪽에서 하면서 왜? 개표는 말이 안 돼요. 개표는 그 사무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관위가 네.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나 대선이나 이런 굵직한 선거만 관여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많이 바쁘더라고요. 또 이런 이제 일반 그 TV 프로그램에 또 일부 이제 뭐 또 참여를 한다든지. 근데 여기 기사 내용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왔네요. 이 그 프로듀스 101 여기에 이제 참여된 부분이 전체 투표에 다 관여한 건 아니고요. 일부 투표, 뭐 예선이라든지 일부에 이제 관여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명했다는 이야기는 네. 그걸 어떻게 또 액면 그대로 또 믿겠어요?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다른 그러니까. 분들의 또 의견이 자 그런데 이제 중앙선관위 시스템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그러면 이거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냐면 PD가 일부 내정해 둔 순위를 이미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순위를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은 득표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티가 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선관위에서 K보팅이 어디까지 관여가 되는지는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거 100%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가 되실 때 김진태 후보 측에서 반대하고 이런 과정을 쫙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네. 그때 저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만 핸드폰으로 가지고 모바일 투표를 책임당원에서 실시하는 걸 보고 네. 나는 이번에 선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이제 조충렬 기자님 기사를 읽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걸 전체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선입견 자체가 그냥 아예 모바일 투표를 한다는 걸 딱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되구나. 그걸 어떻게 모바일을 가지고 하면 그걸 어떻게 뭐 사실 믿을 수 그때 있겠냐. 그때 제가 투표했지 않습니까? 책임당원으로서. 근데 과거에는 기자는 이런 책임당원이나 이런 것을 못했어요. 정치 활동을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투표한 것을 요즘 왜 스마트폰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투표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투표한 것이 동영상으로 캡처돼 있어요. 그 화면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런 한 그거 소동이 한번 있었어요. 취재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다룰만 하겠네. 그 프로듀스 프로그램하고 네. 지금 조충렬 기자님 말씀하신 거 그걸 딱 조합하게 되면은 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거.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겠어요. 우리가 권력을 만든다 이야기. 너가 다 그거 하지 마.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거다. 그런 네.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그냥 좀 고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5월 28일처럼 좀 태도가 그죠? 아니, 국회의원 뭐 너가 뵐 거냐, 야. 내가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가 봐요. 근데 이 프로듀스 101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사실 좀 기간이 좀 지난 내용이긴 한데 예. 좀 재밌는 건 이걸 이제 밝혀내는데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이제 공헌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아,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 이제 프로듀스 5원은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나오는 프로 선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을 바로 잡는데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국회의원이면
이번 4.15 부정선거를 좀 이 프로듀스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처벌 아니 프로듀서가 뭐 그 하태경 위원도 같은 경우도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요. 참 이거 화면으로 그렇게 아니 아까 중요한 그 화면은 부분 아니고. 아니 아까 그 부분 처벌 받았어요. 징역 프로듀서가 네. 아니 그 위쪽으로 아 위쪽인가요? 예, 또 조금만 아래쪽으로 좀 천천히 여기 보면은 예, 조금 PD가 PD 얘기하죠. 네, PD, 예. 네, 네. 처벌받은 게 있어요. 1년 6개월 징역형. 예. 네, 네. 예, 요거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니 시청자들이 그 하태경 위원은 그렇게 그 뭐 그런 연예 프로그램은 잘 선거 조작을 밝혀냈으면서 네. 이렇게 그냥 하늘 아래 이렇게 큰 엄청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는 그렇게 까막눈인지 모르겠어요. 눈만 크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권순일 대법관의 그 신년사 예. 신년사 그가 이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 과학 기술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지난 선거 5구 대선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계속해서 그때 이제 사전 투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도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요. 그 5구 대선 그 26% 그것이 예측대로 된 겁니다. 또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6%가 넘으면 불허가를 하겠다 이런 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 26.02%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불허를 했습니다. 넘어서서요. 예.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당선된 그 비율을 보면요. 그것도 46%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지지율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당시에도 물론 많은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지금 5월 28일 선거 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뭐 미리 미연에 투표지 촬영 금지로 해서 아마 헷갈리니까요. 헷갈리게 해놓고는 땅짓자라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촬영 못하게 하는 그런 게 하니까 증거가 없는 것이죠. 예. 촬영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참 이번에 뭐 부정선거 이런 거 하면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 사기단이라고 이렇게 부정선거 파헤치는 사람을 그걸 뭐라 그러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해가지고 공갈자해단. 부정선거 사기단. 뭐 부정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뭐 사기단에 해가지고 개인이 특별히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그 정교한 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열심히 다루고 또 밝히는데 또 참여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우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면서 이걸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더 위협받고 손해볼 일만 있는데 뛰어드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부정선거 참여하시는 모든 변호사분들, 또 기자님들, 뭐 박사님 비롯해서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선거가 부정이 된다면은 그게 어떻게 상상이 갈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런 체제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는 총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21세기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전산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커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그죠? 잘못 그 조작을 통해서 정권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개인적으로 좀 낙담이 돼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열망도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선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의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선거라는 걸 두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보잖아요. 그 눈을 뜨고 보면은.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냐 이야기죠. 그거 보면 참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나 이런 것도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 침묵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걸 보면은 야, 그러면 정말 이거를 이건 아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QR 코드로 지금 국민들을 통제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럼요. 예, 중국이고 그 중국은 또 그 1대1로라는 그런 그 계획도 플랜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그 중국이 그 차이나 게이트도 지난 작년에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선거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여론 조작이나 당연히 성개입하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우려가 표명이 되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인데요. 사실 그 연역을 쭉 보면요. 2014년도에 아마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쭉 보면 연역을 쭉 보면 이분들이 아마 제가 사고 왔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A웹에서 협력했던 나라들 중에서 그리고 독재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볼리비아, 콩고, 이라크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다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 예.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2020 요번에 컨퍼런스도 그런 주제가 아마 중국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참 뭐 글 쓰는 사람들이 뭐 화려한 뭐가 한국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한국이 뭐 힘들고 하더라도 아니 부정선거를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거 다 내가 볼 땐 거짓말이잖아요. 오늘도 무슨 뭐 미래통합당이 무슨 뭐 광화문 집회에서 뭐라 하는데 아니 당신들 비겁하지 않냐 이야기죠. 솔직하지 않지 않냐 이야기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실에 눈을 감고 사실에 눈을 감으면 그러면서 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 저 외국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외국에 지금 한창 벨라루스에서 지금 여기도 지금 조작 선거로 해가지고 몸살을 앓고 큰 있습니다. 문제죠. 예,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직접적인 문제는 참관인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거가 돼가지고 이제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거기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검색해가지고 거기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옛날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러시아에 편입된 소련에 편입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조차도 지금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코로나19가 없습니까?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요번에 8월 15일 때 지금 보십시오.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을 보십시오. 행정명령으로 코로나를 핑계 대가지고 집회 금지했는데 이 변호사들이 또 다시 이 행정조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또 현재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이끄시는 사랑제일학 교회를 지금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은 이 코로나 19를 가지고 완전히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 코로나 19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도 그 위험성이 있지만 그분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니까 국제사회가 벨라루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예, 못하게 집회를 못하게 하고 있죠. 벨라루스는 뭐 코로나 19가 없는 모양이네. 저기 다 모이게. 사람들 뭐 엄청납니다. 여기 오다리님이 멀쩡한 언론이 하나도 없대. 안동데일리 빼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코로나 19 이거 생명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하는 그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사실 그 코로나 19 초기에 중국에서 그 우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 우한이 아니고 맞죠? 네. 예, 네, 지금 맞습니다. 우한 갤러리, 우한 갤러리가 그래서 만들어졌죠. 우한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게 문제돼 가지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빨리 막아라 했는데 계속해서 이 정부는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한 중국 대사에게 어떤 얘기까지 들었습니까? 그 외교부에서요. 예? 우리 중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때 그 혼밥도 하고 기자들이 참 폭행까지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참 오만한 예. 정말 대단하네요. 벨라루스는 살아있는 나라가.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선거 시스템 사전 선거 그리고 이 전자 개표기 분류기 이게 전자 원래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요. 이 명칭도 명칭만 바꾼 겁니다. 사실은요. 아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그러면은 이제 부정선거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하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뭐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래야 무슨 대선을 이긴다고? 나 참 사람들이 해도 네, 뭘 요구할 겁니까? 문제가 없는 제도인데 너가 문제 없다고 했잖아. 주호영 원내대표 당신은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네. 대책이 없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정말 지금 국민의 뜻을 민의가 국민의 뜻 아닙니까? 이 광화문에 지난 8월 15일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 정부에서 그렇게 방해를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의 뜻을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지 그리고 언론도 제가 진짜 그 TV조선도요 그날 방송에서 정부 눈치를 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TV조선뿐만 아니고 뭐 조선일보 자체도 그냥 그렇게 굉장히 그 정부 논조를 다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저항권까지 지금 마지막 수단이 우리가 저항권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항권 저하고 같이 방송한 적 있잖아요. 네네. 우리 헌법 전문에 네. 헌법 1조 이전에 전문에 네. 이것도 아마 좌파들이 굳이 따지면 좌파들이 넣은 겁니다. 이게 3.15 아니 우리 3.1절 그 운동도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저항이죠. 그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저항을 통해서 4.19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심지어 지금 현 정권에서는 8.15 저항 그죠? 8.15 광주 사태 때에 국민이 불의를 보고 지금 그들의 말에 따르면 불의를 보고 8.15도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담은 것이 헌법 아닙니까, 박사님? 네. 이 헌법을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지금 민주주의의 헌법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도 마찬가지, 입법, 행정, 사법부,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까지, 그 다음에 언론까지 이런 지금 상태니까 그럼 국민이 한번 좀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시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거 수사나 이런 검찰 측 그런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아마 검찰에서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제가까지 들었습니다. 예. 까지 들었는데 지금 검찰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 참 그에서 이성윤 그 지검장과 그죠? 하고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이제 대립 관계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그다음에 서울지검의 그 이름이 뭐죠? 정 검사죠. 그러니까 후배입니다. 정진웅 씨. 예, 정진웅 검사. 예. 근데 이분이 또 영전이 됐더라고요. 정진웅 씨가. 예, 영전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고 그 막 몸 날린. 예, 그러니까 예, 독직 폭행한 독직 폭행. 예. 이번 이제 인사했어. 예, 인사했어. 예. 뭐가 됐습니까? 아마 검사장으로 아마 가지 않았나. 아무튼 영전했다고 대단하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 재판 이제 그 우리 한동훈 검사가 고소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감찰도 되고 있잖아요. 서울고검에. 그렇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예, 고검에서 이제 아마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건이 됐고 서울고검장이 그 인사말에서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검찰이 살아 있다면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하극상 아닙니까? 하극상에다가 그 선배 검사를 폭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언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권력과 검찰과의 유착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까지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반대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좌우로 완전 대한민국이 좌와 우와 완전히 갈등의 지금 구도로 서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검찰에서 정말 그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압박하고 외치고 행동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계속 아까 그 헌법 전문에 나온 것처럼 국민의 저항권 합법입니다. 이게 합법적입니다.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그 정책을 펴지 않고 국가 자살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민주 의식이 발현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좌우의 대결도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예. 조슈아 씨, 네. 다른? 그러니까 저는 벨라루스에서 이 사태 상황을 보면서 대단하네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거 결과 발표가 된 게.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정선거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벨라루스가 사전투표 부정이더라고요. 조작하기가 사전투표 조작이 좀 쉬운가 봅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먼저 이제 해놓고 본투표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며칠이 있으니까 조작이 쉬운가 본데 이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보십시오.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진짜 민주화 운동 아닐까 싶습니다. 뭘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체제를 지키지. 말라위도 그렇습니다. 말라위도 야당 후보가요 앞장섰습니다. 말라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차라카 독재 정권이었죠. 이 정권을 물리치고 대법관이 또 멋있었습니다. 말라위 대법관이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재검표를 해라 해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지키지 국민들이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지켜줄 거예요? 네. 보실 수 없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벨라루스 보십시오. 네. 지금. 그다음 말라위도 한번 보세요. 진짜 젊은 또 변호사들이 그렇게 나섰습니다. 여기 뭐 코로나 통제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데는 이제 벨라루스고요. 네. 예.
저기 그리고 또 아까 A웹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A웹 네.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이게 A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행해지고 있는 그 투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자개표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민주화가 아직 덜 된 후진국에 이것을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죠. 네, 네,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게 들어간 예산이 지금 보니까 지금 콩고는 이제 부정선거 때 밝혀진 거잖아요. 콩고. 근데 콩고에 2017년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한 어떤 이 그 A웹 기관에서 이게 콩고에 지원해 준 게 지금 10억입니다. 10억. 이게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10억 정도의 아마 이제 전자개표기 관련된 것 같은데 전자개표기든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선거 시스템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수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아주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제 콩고 이게 콩고죠. 네. A웹 독재자입니다. 사무총장. 네. 그 김용희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연대, 네. 김대년 그 사무총장이 사퇴하시고 나가시고 이제 지금 현 근데 지금 사무총장.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16억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최근 연도의 거는 데이터는 이제 안 나오고 이제 공개가 안 된 모양인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직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직 이 콩고는 일단 나왔고요. 다른 부분은 부정선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라크도 아까 제가 거기도 있으니까, 다시 짚어줬고 이게 볼리비아도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점쟁이도 필요 없고요. 선관위가 어느 나라에 이제 그 예산을 투자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이거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전액 예산이 또 이게 전액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라든지 다른 후진국을 도와주는 일 너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에 관련된 시스템을 수출한다니까 얼마나 또 뿌듯한 일입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 후진국들에게 우리가 도움 받았던 것처럼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이 다 문제가 돼가지고 다 부정선거에다가 그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네.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네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이제 국제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그렇죠. 이거를 대한민국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잘 다루지를 않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루었으면 아마 행정감사라든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이거든요. 다루고 그다음 감사원에 또 비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 수출 주는 과정에서 돈을 얹어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리.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 언론이 살아 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국 뭐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를 수출하고 네. 한국은 선관위가 만든 그런 유사기관을 통해 그-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네. 중국의 호의적인 정권 유지를 시켜주는 그 독재 시스템을 제가 수출하는 좀 위험성을 제가 좀 한 발언이지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국이 QR코드를 막 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지금 화웨이 등을 통해서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 수입하고 백도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수출한 그 무기에 백도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은 지금 소수민족, 중국 내 소수민족을 이제 통치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티벳도 그렇고요, 위구르족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더 나가서 1대1로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중국의 지금 가장 말 잘 듣는 곳이 지금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이게 바로 그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중앙선관위와 이 A웹이 중국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한 이유는요. 이것은 정말 그 부정이 중국이 개입됐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수인으로서 그 더 상위 계층도 있겠죠.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인 그런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여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벨라루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참 대단하네요. 네. 나라도 크지 않는데.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 아닌가? 이게 정상이죠. 네. 아니 지금 국민들이 지금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뛰어나. 벨라루스가 인구가 한 그 1,0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정상인데 저게. 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어느 때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좀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게. 예,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촛불 시위를 이렇게 하고 네.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우리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그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국이나 이런 그 자유 우방에서는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벨라루스를요.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할 때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해야지. 그걸 뭐 온 전신의 적들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뭐 말하지 마라, 뭐 저쪽에서는 뭐 부정선거 없다, 뭐 이렇게 온 전신에 그냥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사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안 하니까 네. 이게 언론에서만 나와도 9시 뉴스에서 나와도 이제 알 텐데 벨라루스는 한국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진명 씨가 물어보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는 아닙니다. 참 그래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런 대화들이 좀 많이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뭐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번 오는 8월 28일 화요일 그 하얏트 호텔에서 28일입니까? 25일입니다. 25일 화요일 8시부터 12시 반까지 이제 텔레 컨퍼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성 이제 서로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예.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마 유튜브하고 이 관계자들을 많이 부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벨라루스의 코로나 확진자가 6만 9천 명입니다. 한국은 뭐 7,373명인가. 그래도 뭐 민주주의 본인들의 이제 그 선거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겠죠. 본인들이 더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 어쨌든 참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을 겁니다. 오늘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님 모시고 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